쇼펜하우어와 함께하는 인생 여정 두 번째 시간, 고통에서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행복은 왜 이렇게 짧고, 고통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 라고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우리 인생의 고통과 행복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께서는 이미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 중년의 책임감, 그리고 지금 맞이하신 노년의 지혜. 이 모든 과정에서 기쁨도 있었지만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도 있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하지만 이 말이 절망적으로 들리시나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장, 왜 인생은 고통인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고 추구합니다. 여러분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점을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좋은 성적을 원했고, 청년 시절에는 좋은 직장과 배우자를 원했습니다. 중년에는 자녀들의 성공을 원했고, 안정된 노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무언가를 원하고 계십니다. 건강을, 평안을, 가족의 행복을. 이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우리는 잠시 기쁨을 느끼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잠시 갈증이 해소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이 마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수레바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수레바퀴를 굴리며 살아갑니다. 원하고 얻고 다시 원하고 다시 얻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족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그렇게 원하던 것들을 얻으셨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승진했을 때, 집을 샀을 때,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아마도 생각보다 짧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걱정과 새로운 욕망이 그 자리를 채웠을 것입니다. 얻지 못하는 고통, 얻은 후의 공허. 쇼펜하우어가 지적한 인생의 고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의 고통이고, 둘째는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의 공허함입니다. 첫 번째 고통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떨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깊은 좌절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고통은 더 미묘합니다. 평생 소원하던 것을 드디어 이루었는데 기쁨이 생각보다 짧고였습니다. 이게 다인가 하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은퇴를 앞두고 그렇게 고대하던 자유로운 시간을 얻으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며칠은 좋았지만 곧 무료함과 공허함이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평생 모은 돈으로 꿈꾸던 여행을 떠났을 때 처음에는 신났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이제 뭘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욕망에 시달리고, 얻고 나면 권태에 빠집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이제 60대, 70대를 사시는 여러분께는 더 직접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늙어감과 질병,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젊음은 실수의 시기이고 노년은 후회의 시기이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 잘못 판단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곳저곳이 쑤시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고 약은 점점 늘어갑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노년의 실존적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지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지적한 또 하나의 고통의 원천은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비교를 하셨습니까? 동창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형제자매들과 비교하고, 이웃들과 비교했습니다. 자녀들도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했습니다. 저 친구는 큰 회사에 다니는데 나는, 저 집은 자식들이 효도를 잘하는데 우리 집은,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이런 비교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의 불행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온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해집니다. 은퇴 후 연금이 적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연금이 전혀 없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걷지도 못하고 병상에 누운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과만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건강한 사람, 자식 복이 더 많은 사람, 이렇게 위를 보며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2장, 고통을 이해하는 지혜.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첫 번째 지혜는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극적이거나 패배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은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공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많은 좌절과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현실이 그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기대를 낮추면 현실이 조금만 나아져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녀들이 명절에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면 전화 한 통만 받아도 기쁩니다. 반대로 꼭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오지 않으면 크게 실망합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정도 아픈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작은 호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처럼 건강해야 한다고 기대하면 매일이 좌절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외부 세계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두 번째 지혜는 더 근본적입니다.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두가 힘듭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유명인도 모두 각자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은 인간 존재의 보편적 조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큰 위안이 됩니다. 내가 특별히 불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을 덜 비난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 질병,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이 모든 것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노인들이, 아니 모든 인간이 각자의 방식으로 겪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없다.
다만 고통의 형태가 다를 뿐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대신 이것도 인생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계고 이체지에쿠, 즉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가르침과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여기서 만납니다. 이것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고통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것으로 볼 때 우리는 그것에 덜 저항하고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것의 덧없음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덧없음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60년, 70년을 사시면서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것들의 덧없음을 목격하셨습니다. 젊음도 지나갔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한때 중요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던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어쩌면 배우자나 자녀도, 평생을 일하던 직장에서도 은퇴했고 그곳에서의 지위와 권력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지나간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슬픈 진실처럼 들리지만 실은 해방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덧없음을 이해하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오지 않을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이 독립해서 집을 떠났을 때 슬펐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젊음이 사라졌지만 대신 경험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지만 이것도 자연의 순리입니다. 덧없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현재 가진 것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해가 뜨는 것, 맛있는 식사 한 끼, 손주의 웃음소리, 오랜 친구와의 대화,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지혜는 내면의 풍요로움입니다. 그는 행복의 열쇠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의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돈, 지위, 명예, 타인의 인정. 하지만 이제 돌아보면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들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조용한 아침 산책, 좋은 책을 읽을 때, 음악을 들을 때, 자연 속에서 보낸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의 깊은 대화 같은 순간들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돈이나 지위와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한 사람이 무엇인가가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당신의 내면이 어떠한가가 당신이 무엇을 소유했는가보다 중요합니다. 노년은 실제로 내면을 가꾸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외부 세계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시간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십시오. 사색을 하십시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이런 활동들이 당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 풍요로움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말년에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인정받지 못해 고통스러웠지만 늙어서는 자신의 사상에 몰두하며 평온을 찾았습니다. 외부의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제3장, 행복으로 가는 구체적 방법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위대한 정신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에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볼 수 없고 친구들도 줄어듭니다. 이 고독을 외로움으로 느끼면 불행하지만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사회적 역할, 의무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순수하게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아침이나 저녁 1시간 정도를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쓰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좋은 벗을 만드십시오. 여기서 벗은 사람이 아니라 책, 음악, 자연 같은 것들입니다. 슈조펜하우어는 평생 책과 음악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고 언제든 당신을 위로해줍니다. 셋째, 사색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루를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고 세상을 관찰하십시오. 이런 사색이 당신의 내면을 깊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 없을 때의 결핍감이고,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외로움을 고독으로 전환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작은 것들에서 기쁨 찾기. 쇼펜하우어는 큰 행복보다 작은 즐거움들이 삶을 지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행복은 큰 기쁨이 아니라 작은 슬픔의 부재라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큰 성공, 큰 부, 큰 명예. 하지만 이제 돌아보면 삶을 지탱해준 것은 작고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있는 시간,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익숙한 산책로, 단골 카페의 친절한 주인, 손주가 보낸 문자 메시지. 이런 작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가 권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런 작은 즐거움들을 찾고 음미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그냥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맛을 음미하십시오. 산책을 할 때도 운동 삼아서가 아니라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연을 관찰하십시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그 만남 자체를 즐기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밤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워도 습관이 되면 하루에도 수많은 감사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대신 작은 즐거움들을 모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모험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에 있다고 말합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의식적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을 아침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몇 분간 누워서 감사할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도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을 뜰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십시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하십시오. 몸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기분 좋은 정도로만 하십시오. 아침 식사를 천천히 의식적으로 하십시오. 음식의 맛을 음미하고 영양을 공급받는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서가 아니라 오롯이 식사에만 집중하십시오. 가능하다면 15분 정도 명상이나 기도를 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거나 하루에 대한 기도를 하거나 좋은 글을 읽으십시오. 오늘 하루의 의도를 정하십시오. 오늘은 평온하게 지내겠다. 오늘은 친절하게 대하겠다. 오늘은 감사하며 살겠다. 같은 간단한 의도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아침 의식을 통해 당신은 하루를 의도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침에 몇 시간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저녁 그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이것을 저녁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좋았던 순간들, 감사할 만한 일들, 작은 기쁨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잘한 일들을 인정하십시오. 친절을 베푼 일, 인내한 일, 건강한 선택을 한 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개선할 점도 살펴보십시오. 하지만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은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식으로 건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용서할 것들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에게 화나게 한 사람, 실망시킨 상황. 이것도 인생이다. 내려놓는다고 말하십시오. 내일에 대한 작은 계획을 세우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일은 산책을 한다. 내일은 친구에게 전화한다. 같은 간단한 것들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조페나우어는 매일 저녁 그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이것을 저녁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좋았던 순간들, 감사할 만한 일들, 작은 기쁨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잘한 일들을 인정하십시오. 친절을 베푼 일, 인내한 일, 건강한 선택을 한 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개선할 점도 살펴보십시오. 하지만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은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식으로 건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용서할 것들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에게 화나게 한 사람, 실망시킨 상황. 이것도 인생이다. 내려놓는다고 말하십시오. 내일에 대한 작은 계획을 세우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일은 산책을 한다. 내일은 친구에게 전화한다. 같은 간단한 것들입니다. 자,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을 편안하게 기대하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